네, 이번 사태 배경을 두고 모두가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대규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달리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을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대리를 맡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변호사님? 네, 공효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한데 소송에 참가하기로 한 피해자 규모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자 개인당 평균적으로 10억 내 분들이 가장 많고요. 예. 제가 상담하면서 본 분 중에는 100억에서 400억까지도 봤습니다. 최대 총 피해- 금액이 400억입니까? 400억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전체 몇 명 정도나 참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추산되는 거는 100에서 150명으로 이제 모집이 예정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50명인데 그분들의 피해액이 2천억 정도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의 지인이나 이제 그 지인 소유가 많았는데 시세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차트를 하고 이제 수익을 보여주면서 뭐 연예인 누구, 뭐 병원장 누구 이런 큰 돈이 투자됐다 이러면서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투자 설명회 같은 곳에서 혹시 유명인을 실제로 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뭐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임창정 씨가 나와서 하는 투자 설명회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갔다가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임창정 씨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전해드리셨습니까? 그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유치를 이제 하는데 이제 동원된 어떤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 유치 이 부분이라고 보였습니다. 그 주범들의 범죄가 그 주가 조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 수익을 준다고 기망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도 있고 예.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부분도 있는데 임창정 씨는 지금 영상에서 나온 부분은 네.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저 현장에 있었던 겁니까? 혹시 그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곳 말고 임창정 씨 말고 혹시 지금 거론된 유명인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을까요?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 중에는 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나덕연 씨가 이제 투자 설명회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불법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도 있더라고요. 투자자들께서 혹시 그 부분은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전혀 눈치를 못 챘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통정 매매라는 단어를 사실 몰라도 이런 큰 수익을 얻어준다고 하면 좀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차트 그 종목에 대한 차트와 네. 이 발생한 이제 조작된 이제 차트에 의한 수익을 보여주면서 예.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휴대폰을 맡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알아차리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는 아닌 거죠? 네,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제 내일 금감원 쪽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다음 예. 주 초까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 진정서라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추심을 예고하면서 이제 추심 통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심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어떤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지도 등에 대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손해를 보고 있고 투자자들의 재산에 대한 뭐 압류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네. 막아달라는 취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 소송을 하게 되면 앞서서 좀 형사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먼저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죠? 예, 형사 고소를 하는 게 고소를 이제 하실 예정입니까? 네, 민사 소송은 이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공범들이 확인이 되면 예. 그때 이제 피고가 특정이 되고 예. 손해액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예, 예정이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임창정 씨도 여기에 가해자로 담길 수가 있습니까? 고소장에? 이 휴대폰을 맡기면서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임창정 씨 같은 분도 계시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휴대폰을 맡기면서 오히려 나덕현의 어떤 그 주범들의 범죄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한 분들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하나만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임창정 씨 영상을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수사를 더 해서 그 가담의 경위나 가담에 대한 통정 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걸 이제 밝혀야 되겠지만 예. 이제 일반적인 그 투자자하고는 이제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수사도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네. 이제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이게 통정 매매인 걸 인식을 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 통정 매매인 거를 인식하고 했다면 당연히 이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상담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통정 매매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고소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또 증명해내는 것도 하나의 네. 과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번 사건 뭐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그리고 뭐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쟁점이 뭐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큰 쟁점은 이제 제3범죄로서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그 몰수 추진 보전에서 얼마만큼의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은닉된 재산을 발견해서 확보하느냐, 여기 가장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에 검사도 착수를 하고 했는데 금융당국이든 수사당국이든 지금 어떤 조치를 좀 빨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공범과 그리고 이제 키움 쪽에서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온 실제적인 원인을 이제 규명해야 되는 게 이제 우선적이겠지만 예. 이 피해자들은 현재 그 당장 신용 불량이 되고 압류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긴급한 어떤 채무 면제나 채무 유예, 추심 유예 정도는 그쪽으로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대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